나는 오른손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다. 우리가 서로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늘 함께 지냈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듯 때로는 먼 듯이 지냈기 때문에 아마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것도 또한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 둘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무엇이라도 함께 했으니 남들이 볼 때 어쩌면 쌍둥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지내왔다. 내가 이 친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이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적어도 나의 입장에서는 말이다. 얼마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는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다. 나와 그 친구와의 사실적인 관계를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 친구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다. 그 친구는 바로 나의 왼손이다. 여러분은 이제 나와 나의 오랜 친구가 누군지 알았으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라 생각하고 그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한국말의 특성상 핵심은 나중에 나오니 그걸 건너뛰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다시 왼손 오른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사실 나는 지금까지 왼손이 하는 일이 그토록 많은지 몰랐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나는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같이 지내왔지만 왼손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평소에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으니 내가 알고 있는 왼손의 역할은 오른손의 보조일 뿐이었다. 그래서 왼손은 어찌 보면 나덕에 먹고 산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왼손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아니다. 왼손도 자존심이 있을 것이고 나도 인격을 내세운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으니까. 아무튼 나는 최근의 깨달음 때문에 지난날의 진실을 고백하고자 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털어놓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고 좀 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싶은 것이다. 평소에 나는 왼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나는 오른손이고 대장이니 무엇이든 리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나의 보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나는 당연한 듯이 힘든 건 내가 할 테니 넌 그냥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했다. 이 말에는 사실
니는 머리를 쓰거나 주도적으로 앞에 나설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손발이 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다. 매직 핸드라는 것이 있다. 물론 엉터리 일본식 영어다. 풀이하면 마술손이다. 이 매직 핸드라는 것은 요즘의 첨단 로봇 기술에 비하면 오래된 구닥다리 기계 장치이지만 내가 이것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시설에서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바깥에서 긴 막대기 팔을 조종해서 실험을 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용하는 도구가 매직 핸드다. 나는 언제나 매직 핸드를 다루듯이 왼손을 조종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때는 왼손을 위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와주는 왼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왼손을 부려먹기 위해 얍삽하게 머리를 굴렸다. 그러나 변명 같지만 나도 할 말은 있다. 사실 말이 나온 김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른손인 나는 재주도 많고 상당히 꼼꼼한 편이다. 그 반면에 왼손은 둔해서 섬세한 일을 잘 못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교하고 섬세한 일은 내가 거의 다 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왼손은 언제나 보조로서 물건을 잡아주는 것에 익숙한데 스스로도 그런 것을 당연한 듯이 여겼을 것이다. 왼손과 오른손이 동등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 위에 타이핑을 하며 글을 쓸 때는 양손을 고르게 사용한다. 좌우가 협력해서 타이핑을 하니 신이 나서 분당 300자는 거뜬히 칠 수 있다. 독수리 타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효율이 높다. 어쨌거나 지금 다시 돌아보니 예전의 일이 생각난다. 배려인지 구박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나는 때로는 왼손도 섬세한 것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권하기도 하였다. 왼손이지만 머리를 좀 써야 된다면서 젓가락질이나 가위질을 시키기도 했었고 설거지를 할 때는 간혹 수세미를 들도록 시키기도 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 가위질, 수세미질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알 것이다. 혹시 모른다면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게다가 심지어 글도 좀 써보라며 억지로 펜을 쥐어주기도 했는데 그러면 왼손은 어색해하면서도 곧잘 쓰곤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왼손이 인생 처음으로 글을 썼을 때 오른손으로 쓰는 것과는 반대로 대칭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글을 좌우 반전으로 그린 것이다. 좌뇌와 우뇌가 대칭이라 그런가. 어쨌든 여러 번 연습을 하더니 나중에는 모양이 제법 그럴싸하게 나왔다. 그런데 그런 때조차 나는 왼손이 그만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내 덕분이라며 오만을 드러냈다. 지금 이 글을 타이핑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왼손의 이곳저곳에는 상처가 많다. 불에 댄 자국, 칼에 베인 자국 등등 나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처들이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왼손의 모든 상처는 오른손인 나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진짜 황당한 것은 내가 왼손을 망치로 때린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왼손이 다치게 되면 그때마다 내가 한 일이라곤 반창고나 붙여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라고 했었다. 아무튼 그렇게 내가 재수없게 굴어도 왼손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것은 나에 대한 충성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의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열심히 깎고 있었다. 잠시 딴 생각을 했더니 손이 삐끗하면서 순식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날려버렸다. 손가락 전부는 아니고 제법 큰 부위의 살점을 도려내버렸다. 피를 철철 흘리며 덜렁거리는 살점을 보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주변에는 선혈이 낭자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구급약품을 찾아 일단 지혈부터 했다. 그리고 덜렁거리는 살점을 꿰매어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대충 붕대로 감은 손가락을 움켜쥐고 가까운 병원에 갔다. 의사 앞에 앉은 나는 태연하게 나중에 보기 싫지 않도록 예쁘게 잘 꿰매어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하하 웃기지 않은가. 그런 때조차 남의 아픔보다는 내 눈에 보기 싫지 않기를 바란 것이 나의 마음이었다. 이제 다시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온다. 이번에도 나는 왼손의 상처를 보며 비웃었다. 너 왼손은 아무래도 업장이 두터운가 보다. 손가락부터 쭉 올라가면서 팔꿈치까지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이니 왼손과 왼팔로 저지른 업이 많은가 보구나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벌어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꿰맨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른손인 내가 그의 목까지 맡아야 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오른손의 힘만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하다못해 차를 마신 후 다기를 씻을 때도 왼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한 손으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또 작은 탁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 상다리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도 왼손은 아파서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나사못 하나조차 받기 힘들었다. 정말 이렇게 내가 불편한 상황이 되고 보니 그동안 왼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왼손이 나의 보조로서 오른손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희생한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왼손은 그동안 묵묵히 오른손이 모르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깨닫고 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긴 세월을 함께 지내오면서 내가 칼질을 할 때 왼손은 그 칼을 받았고 내가 망치질을 할 때 왼손은 그 망치에 맞으면서도 그저 묵묵했었다. 그러나 나는 상처투성이에 볼품이 없어진 왼손을 보며 업장이 두텁네 어쩌네 하며 은근히 비아냥거리기도 했으니
그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왼손은 자기 손가락이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나에게 감동을 줬다. 비록 다친 손으로 어설픈 동작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다가 내가 잠시 실수로 붕대를 감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에 살짝 부딪히게 되면 왼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파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왼손이 아플 때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나도 동시에 아팠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아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걸 느낀 건 누구인가?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사실 왼손과 오른손은 한 몸이며 서로가 서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난 지금까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잘났다는 오만에 빠져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지구상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말이다. 아무튼 살점이 떨어져 덜렁거리는 것을 예쁘게 꿰매어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한 덕분에 지금은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다. 왼손은 이렇게 말한다. 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별 흉터 없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순전히 오른손 내 덕분이야 라고.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왼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의 오른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오만한 오른손들아, 왼손을 무시하거나 종처럼 부려먹거나 비난을 하지 말라. 우리는 결국 한 몸이다.